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글은 신의 속성, 형상과 개별상 발췌본인데요. 읽어보니까 신이란 존재를 성상과 형상, 이 두 측면으로 보고 또 그 안에 양성과 음성, 그리고 마지막엔 개별상까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모든 존재가 보편적인 신의 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각자 다 고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같아요.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맞아요.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이죠. 이 글은 우선 신상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기능 같은 그런 측면을 성상이라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몸이나 유형적인 것의 근원을 형상이라고 불러요. 아, 성상과 형상.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서양 철학에서처럼 정신, 물질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이원론이 아니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하나인데 서로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다. 이 글에서는 이걸 통일론이라고 부릅니다. 통일론. 그러니까 마음이랑 몸, 보이지 않는 거랑 보이는 게 뭐랄까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심지어 그 광물 같은 무기물에도 아주 낮은 차원이긴 하지만 신의 마음, 그러니까 성상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맞아요. 유심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물론도 아닌 어떤 제3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성상은 모든 피조물의 그 보이지 않는 원인, 형상은 도이는 원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성상, 마음 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된다고 하나요? 글 보니까 내적 성상이랑 내적 형상으로 또 날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성상 안을 더 들여다보면 기능적인 부분이 내적 성상이에요. 예를 들면 지능, 감정, 의지 이런 기능들요. 그리고 그 기능의 대상이 되는 부분, 그게 내적 형상인데 여기에는 관념, 개념, 원칙, 수리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아, 예를 들어 주신 뉴턴이 만유인력 발견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네.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감성, 왜 떨어지지? 생각하고 오성, 아, 이런 법칙이 있구나 하고 정리하는 이성. 이런 지적 기능이 내적 성상이라면 그렇죠. 그 만유인력 법칙 자체나 그 아이디어는 내적 형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뭐랄까 창조의 청사진 같은 거죠. 내적 형상이. 특히 그 물리학자 디렉이 신은 고도의 수학자라고 했다는 말을 이 글에서 수리, 즉 만물의 수적 원리랑 연결짓는 부분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그럼 보이는 측면의 근원이라는 형상은 어떤가요? 형상은 이제 유형적인 것들의 근본 원인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소재적 요소랑요. 또 하나는 무한응 형성으로 구성된다고 봐요. 무한응 형성. 이름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무한한 형태로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정해준 형태는 없는데 뭐든 될 수 있는 잠재력 같은 거. 물 비유가 나오잖아요. 물 자체는 형태가 없지만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형상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하.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이전 단계, 그 전 에너지 개념하고 이걸 연결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형상에서 만물을 만드는 형성 에너지랑 또 만물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 작용 에너지가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이 에너지 안에는 신의 사랑과 힘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요. 와, 그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말한 형상진료, 정신물질 이원론과는 확실히 다른 거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근원적으로 성상과 형상이 하나다. 이게 핵심인 통일론적 시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성상과 형상 말고 양성과 음성 개념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 이성성상이라고 부르던데 성상 형상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양성과 음성도 물론 두 가지 성질인데 그 성상이나 형상처럼 신의 직접적인 속성 자체라기보다는요. 그 성상과 형상 각각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속성의 속성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태양 있잖아요. 태양 그 자체는 성상과 형상이 합쳐진 실체인데 그 태양이 가진 밝음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게 양성이라는 거예요. 동양 철학의 음양 개념이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실체와 속성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는 점이 차이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남자를 양성 실체, 여자를 음성 실체라고 표현하면서도 남녀 모두 양성과 음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다만 그 양성과 음성이 발현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봐요. 성상, 즉 마음에서는 질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같은 명석함이라도 남성적인 명석함과 여성적인 명석함은 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실fun이라도 남성의 비통함과 여성의 비애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요. 흥미롭네요. 질적 차이. 네. 반면에 형상, 즉 몸에서는 양적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봐요. 예를 들면 남성에게는 돌출된 부분, 양성적 특징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여성에게는 함몰된 부분, 음성적 특징이 남성보다 많다는 식으로요. 아, 그래서 질적 차이와 양적 차이.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각자 한 사람으로서 인격, 즉 성상과 형상이 조화된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 개성 완성이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연결돼요. 속성 이전에 실체 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개별상. 이건 앞서 말한 성상, 형상, 양성, 음성처럼 모든 존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보편상과는 달리 각 존재를 아주 고유하게 만드는 특성의 근원이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다 얼굴 다르고 성격 다르잖아요.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 이유, 그 근원을 개별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개별상은 보편상이랑 완전히 별개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 글에서는 개별상이 보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보편상 자체가 개별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봐요. 뭐랄까, 신이 각 존재에게 고유한 특성, 원개별상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돌연변이나 유전정보의 조합 같은 현상도 이 관점에서는 신의 창조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신이 부여한 고유한 청사진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원개별상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조금씩 변형될 수도 있는데 그건 개별변상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인간의 개성이라는 것이 신에게서 직접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글은 신의 속성인 신상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성상과 보이는 것의 근원인 형상이 하나로 통일된 거고 또 이것들이 각각 양성과 음성이라는 속성을 가지면서 나아가 개별상을 통해서 각 존재의 아주 고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런 상당히 입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네요. 어떠신가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글쎄요. 결국 이 글은 우리 안에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보편상과 아주 특별하고 개별적인 것, 개별상,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인 성상과 보이는 몸으로 나타나는 형상의 발현, 이것들이 사실은 다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네, 연결성.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보편성 속에 숨겨진 고유한 개별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관계를 맺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 같습니다.